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아름다운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현정보학교라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신, 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신, 또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데요. 방승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주 연속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먼저 지난 3주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네네네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아버님 따라서 선생님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한 10년 하시다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으셨는데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되셨고 네네.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 오게 되시면서 네네. 큰 도전을 받으셔서 네. 그곳에서 하는 몸 상담이라든가 네네네. 그룹 상담이라든가 게임 상담 같은 거를 한국에서도 이제 적용하시게 되셨어요.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장학사가 되셔가지고 조금 더 네. 많은 분들과 그걸 하시게 되셨고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아현정보학교라는 곳에 네네. 이제 발령을 받게 되셔서 네네. 그곳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니까 일반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2학년 한 마지막쯤에 네네네. 학교 공부가 좀 쉽지 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이 학교로 와가지고 1년 동안 직업교육을 받는 네, 그리고 본 맞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졸업을 네네. 하는 그런 네네. 학교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친구들 네네. 공부가 쉽지 않은 친구들 또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친구들이 네네네네. 모여서 뭔가를 해보자 하고 하신 게 1층에 노래방을 만드셨고요. 노래방 만들고. 그다음에 PC방을 만드셨고요. PC방 만들고. 그다음에 게임 학과를 만드셨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탈 같은 거를 탈 쓰시고 그리고 막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고 네네네. 그다음에 담배 아이들이 피니까 네네네. 핀다는 소식 네네. 얘기를 들으시고 화장실 앞에서 공연을 하시고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규율을 주기보다는 네네. 하나의 문화를 문화로 만들어 가고 점심시간에 버스킹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저 요약 잘하죠, 선생님. 아유, 너무 잘하시는데. 이것만 14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네. 이 모든 내용은 네네. 사실 그 영화 스쿨 오브 락에도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스쿨 오브 락을 보면서 감동받은 지점이 몇 개가 있는데 또 하나는 선생님 교장실을 개방하신 거였어요. 네네네. 아이들이 진짜 전혀 뭐 꺼리낌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100여 명씩 왔어요. 그러니까 교장실은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네네. 않아요. 네네. 제정신이라면 너 교장실로 따라와. 여기서 네네. 끝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교장실을 개방해서 네. 간식도 잔뜩 갖다 놓고 네, 초코파이. 초코파이 갖다 놓고 네네. 애들 와면 거기서 게임하고 네, 막 게임하고.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신 거잖아요. 교장실을 그냥 한 개방하신 게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하루에 자연스럽게. 100명. 자연스럽게. 하여튼 쉬는 시간에 네? 애들이 엄청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어느 순간에 이게 연구소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0여 명 오다 보면 하루에 한 두세 명 또 개별 상담으로 옮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 개별을 그래서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걸 교장실에서 하신 거예요. 다 교장실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야 얘들아 이제부터 교장실 개방하니까 너희들 와 하면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기 초에 네. 호객행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실마다 들어가면서 교실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문 앞에서 얘들아 굿모닝 그러고 그냥 다음 날 야 굿모닝 내가 누구냐? 교장이야. 그럼 말들이 막 수희 아저씨야. 그래 나 교장 선생님 우리 학교 제일 잘생긴 사람이다. 그러고 또 딱 그 27개 교실 도는데 20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한 2주일 돌면 아이들이 복도에서 인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아이들한테 명함을 다 돌려요. 전교생한테. 명함 돌리면서 교장실 놀러 오라고. 놀러 오면 맛있는 거 있다. 오면 군대 간 아들 천류가 나온 것처럼 맞이해요. 그렇죠. 첫 인상이 중요해요. 벌떡 일어나서 애들한테 먹을 잘 거 왔다 주고, 막 그러고 커피 주고 선택하게 하고 또 힘든 아이들은 거기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자게도 하고 자네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거기서 재능 있는 애들 또 많이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큰 혜택은 제가 거기서 개별 상담법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한 명 한 명 상담하는 거를. 사실 상담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결심하는 거거든요. 나는 상담이 필요해하고. 근데 자연스럽게 그들이 와서 연결되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무조건 놀이를 먼저 하니까. 그래서 놀이가 본래 제가 배운 건 미국에서 배운 거는 집단 상담이었거든요. 그게 전부 개별화 상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과 나왔거든요. 토목과 나왔는데 글을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하고 상담한 걸 적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억해야 되고 소중한 얘기들인데. 그 적기 시작한 게 한 10년 넘으니까 그게 책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저한테 정말 할 수 없는 일 중에
한 게 이제 그걸 적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적게 하고 이게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너 이게 깨우쳐 이게 아니고 아이들 내가 질문한 거를 스스로 이렇게 재밌게 논 상태에서 과거의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질문한 걸 본인들이 쓰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깨닫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그 영화를 봐서도 제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 지점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그 교감 선생님으로 가셨을 때인가 그 학교에 한 아이가 등교를 했는데 술 취해서 등교를 했다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학교를 술 취해서 오냐. 그러니까. 날라리다. 날라리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복도에서 막 여기 허리춤 잡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그 친구를 알아보니 집안 상황이 쉽지 않아서 고깃집 가서 알바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다가 손님들이 막 술 한 잔씩 주니까 그거 받아 먹다가 그렇게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친구는 그냥 뭐 불량 학생인데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궁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아이들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그 전에도 뭐 상담을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그날 복도에서 이렇게 막 난장 피고 선생님들하고 막 다투고 주정을 부렸나 보죠. 이제 남들이 보기엔 다 주정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걔도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남들이 여기 허리춤 잡고 막 못 움직이게 하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경찰 불러 안 불러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장실에 불러다 놓고 물 한 잔 주고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때 고개를 푹 숙여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암 때문에 누가 경제적으로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알바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갈비집에서 알바하는데 진짜 저녁에 막 입 열고 넣은데 먹으라고 못 먹는다고 해도 그러고 나서 학교가 집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알고 나면 학교 온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애가 귀하다. 그럼 여기까지 온 게 대단한 거지.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물 나. 그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그냥 불량 학생인데 지금도 이면에는 그걸 알고 나면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너무 그럼요. 자랑스럽고 장한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 직업학교에 온 친구들이 다 실패자 같고 전교생이 다 그래 전교생. 근데 알고 보면 정말로 잘 견뎌왔고 잘 애써왔고 너무 그 죽는다고 하는 애들 특히 아주 그냥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보면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자세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게 이제 순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찾아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목표. 작은 목표라도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누구나 어려움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본인이 딱 깨달으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애들 너무 멀쩡하게 전문대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꿈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 이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그 자신의 가치를 못 찾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집안 상황이 되든 그게 거기에 되든. 매몰됐는데. 근데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 그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너는 가치 없는 애야. 너는 여기 적응 못. 그래서 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 꿈을 적으라 그러고 그런 걸 해주시는 이유는 아니야. 요 조그만 목표를 설정해 주면서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가치 있어요. 그리고 그럼요. 나는 너무나 거기서 잘 되는 애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서부터 딱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그 조금만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 힘든 애들이 잘 된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그런 순간을 갖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어릴 때 뭘 좋아했고 그리고 다 그런 것들은 그냥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를 본인들이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나는 자연스럽게 질문만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는 지금도 이렇게 죽는다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 사탕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선물 주고 기가 막혀 아주.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이제 가장 또 감동 깊게 받은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졸업은 각자 학교 가서 해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 수료할 때 이제 교장실로 다 몰려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노래를 불러주잖아요. 그게 막 난 지금도 그게 자연 발생적인 거야 다. 그러니까 막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움직임이 언제 되겠어요? 안 되죠. 표정하고. 요즘 애들은 시킨 대로 안 해요. 그 시켜서 될 일도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또 보면서 와 되게 큰 감동을 받았는데 더 큰 감동은 이 친구들이 1년만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단 1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들 그렇게 외치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편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1년 동안 제 편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좀 구애 안 받고.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라는 책상에 엎어져 가지고 딱 정해진 교육과정 커리큘럼만 하는데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제를 내면은 네. 제가 아주 너무 재밌었던 애 하나는 지하철에 애 하나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네. 가서 보니까 장염이 걸렸는데 네. 그 과제를 제출해야 된다고 온 거야. 학교를.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3일 밤을 새도 재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인간한테는 정말 이게 무한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너무 많이 봤어. 그러면서 나도 나는 꿈이 뭐냐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노래를 좋아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니네 꿈 이루라 하는 것보다 내가 선생님 가수로서 정식 음원도 사실 그래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집, 2집, 3집 내다 보니까 90까지가 되신 거예요. 90까지 온 거예요. 90까지.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나를 살린 거죠. 근데 선생님 그거를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은혜라고 하거든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네 편 되어줄 테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고 내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스쿨 오브 락이라는 영화를 통해 그 하신 일들을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 좀 퇴직하신 상황이시고요. 퇴직했죠. 이제. 예, 백수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정말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고 싶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선생님 이제 계속 강연도 다니시고 하시잖아요. 영화 많이 봐주시면은 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영화 스쿨 오브 락 정확하게 이름이 뭐죠? 아연 산업정보학교. 아연 산업정보학교에서 이러한 선생님의 여러 가지 만드신 변화들을 나누는 스쿨 오브 락의 주인공 우리 방승호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